오늘은 무식상 사주 중에서 발복하는 사주를 여명, 남명을 명조 제시를 하면서 분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신상간을 식상이라고 하죠.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어떤 현상과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병관, 편관을 극하죠. 식상이 만약 사주원국에 없으면 관성을 제어, 통제하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주원국에서 관성이 기운이 왕에서 강하면 일간나를 심하게 극하면서 통제를 하죠. 이 형상을 식상이 있어야 제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십신론에서요, 식상은 관성을 제압해서 어느 정도 격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신이 왕에서, 그러니까 식신의 기운이 태가하여 힘이 있어서 편관을 제압하면 길에서 좋은 쪽으로 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식신이 왕에서 살, 관성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주원국에 식상이 없고 관성만 만약에 있다면 관의 극을 받으면서 일간이 그 피해를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받으면서 칠살편관에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기를 대처할 수 없죠. 따라서 사주가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식상은 내가 흥미와 재미가 있어서 하거나 활동하는 것,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관성은 사회적인 규율, 규범이죠. 일간 나를 컨트롤하는 신입니다. 내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사주의 기운의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답답하게 되죠. 관성인 사회적인 규범, 틀, 이런 거를 굳이 바꾸지 않고 정해진 대로 그냥 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무식상은 남한테 이렇게 나대지 않고요. 그냥 착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식상은 화술, 언변, 활동력, 식복이죠. 여명은 자시군이고요. 무식상 사주는 기술, 경험을 잣대로 한 노하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무식상은 이 기술, 경험을 재물로 연결하지 못하여 재등력, 재물을 성취하는 재등력이 약합니다. 무식상은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기운이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고지식하고 침묵으로 그냥 관성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관성을 다 받으면서요, 순응하면서 삽니다. 무식상은 따라서 표현력, 화술력, 자기 어필이 부족하죠. 당연히 이성을 끌어당기고 사귀는 능력도 약합니다. 또한 비겁을 억제하지 못하면 능력 개발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놓고 끙끙거리면서 지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나쁩니다. 무식상 여명은 시부모, 남편, 자녀와 관련하여 시부모, 자식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자식덕이 부족해서 자식과 인연이 약합니다. 무자식 팔자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또한 관리, 투자, 변화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변동 변화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무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변동 변화가 없는 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무식상사주한테는 그게 편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터를 반대로 팔자가 이렇게 많이 바닥도 찍었다가 막 솟아났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팔자들이 부러울 수도 있죠. 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무식상사주는 자신의 행동을 일깨우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매우 꺼립니다. 무식상사주는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고 내세우고 표현하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대세운이 동할 때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행동에 옮겨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움츠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 버는 재주가 약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재물과 이제 연결해서 성과 실적 이런 게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물 성취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그 틀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에 맞추어서 살면서 순응하면서 살면서 불만이 좀 있어도 서로 표출을 못하고 자기 불만족에 대해서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참으면서 순응하면서 온순하고 착실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팔자입니다. 새로운 시작, 도전, 노력, 개척을 위한 경제활동 이런 게 약하고 또 망설입니다. 식상이 만약에 강하면 언변력이 좋죠. 그 다음에 식법, 글재주, 외모가 준수하고 식상이 강한 사주는 반대로 기술, 스포츠, 예능의 재주가 많고 또 인정도 좋고 인기도 많아요. 그래서 타인과 소통도 잘하고 융통성도 좋죠. 이런 대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식상이 운에서 연애운이 들어와서 연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일관하죠. 일편단심입니다.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죠. 그리고 고충을 겪습니다. 식상생재, 즉 식상이 재물을 생하는 거죠. 이 식상생재가 없어서 돈과 인연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그죠? 정관이 정인을 생조하는 거죠. 정관이 정인을 생조해서 일간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은 무식상 사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주원국에 재성은 있고 식상이 없는 이런 사주가 있거든요. 이러면은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도전 이런 게 약하고요. 또한 매사 일을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나 순서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결과, 성과, 결실만을 이렇게 좋게 기대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상기처럼 무식상 사주는 행동력이 떨어져요. 실천력이.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본인이 배운 지식, 기술로 두뇌를 쓰는 이런 직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파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거 가지고 컴퓨터 끼고선 프로그래머가 된다든지 뭐 AI 쪽 계통해서 기술을 발현하면 또 유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상력이 무식상 사주는 상상력이 풍부해요. 공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성을
끌어들이는 자기 자신만의 그 노하우를 개발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 다음에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너 끼고 몸매를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게 매력 있게 만든다든지요. 아니면 유머 감각을 조금이라도 이제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들은 그 개그맨들이 이렇게 미인을 많이 얻듯이 못생긴 개그맨들이요. 이제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 좋은 남자를 전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머 감각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후천적으로 익혀서, 저도 뭐 유머 감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에게 웃음을 이렇게 선사하면 이 좋은 깊은 인상을 받죠. 좋게. 그게 또 여성 아니겠습니까? 요런 이제 기타 등등 요런 노력을 남들보다 좀 많이 해야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의식상 사주가 발복하는 사주 구성 여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해, 정사, 병신, 경인입니다. 병신일주입니다. 이 병신일주 여명은 비겁의 세력이 있습니다. 즉 정화, 그 다음에 사화, 정사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그 사화, 지지장간에 무토, 경금,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토, 경금, 병화. 그래서 이 화기운이 병화가 있어서 이 정화와 통근했죠. 예, 통근했습니다. 통근을 했기 때문에 근이 뿌리가 통했다는 뜻이죠. 맞죠? 예, 뿌리가 통했습니다. 뿌리가 통해서 이 정화가 견실하고 이 세력이 강한 겁니다. 또 12운성으로 걸록에 놓여 있습니다. 걸록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걸록제왕, 이거 굉장히 에너지가 제일 제왕보단 바로 밑으로 센 거죠. 자, 그러니까 비겁력이 센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또한 연주의 개수, 해수, 그죠? 예, 이것이 또 그다음 개수는 요거는 정관이고요. 요건 정관이고, 그다음에 해수는 편관이죠. 해수는 편관인데 중요한 것은 해수 지장간에 임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통근을 했습니다. 통근을 해서 개수가 뿌리를 견실하게 내렸고 투간했죠. 그래서 이 편관운도 관살 혼잡해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정관, 편관에 의해서 극을 당하죠. 예, 일간이 극을 당합니다. 예. 수국화해서 이제 극을 당하죠. 극을 당하면서 일간이 이제 설기를 당합니다. 일간의 기운이 이제 뺏기면서 사주강약은 중화, 보통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직하죠. 예, 이 개수해수 이게 세력이 이제 없었으면 여기 또 정사, 병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신강사주로 갈 수 있었는데, 황금은 금극목하고 또 흑흑금하니까 이제 기운을 이제 이렇게 적당히 이제 균형을 유지한 겁니다. 균형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사주의 그 에너지의 균형 조화에 영향을 크게 맺지는 못하지만, 요 개수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화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여명 양간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양간을 가지고 있죠. 예, 병화 경금 이렇게 했는데 요게 또, 요거 자체는 또 신앙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세다는 거죠. 요 자체가. 그래서 여장부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그 경인의 그 인목이 편인이죠. 편인이어서 이 말년에 이제 또 공부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정관 편관이 이렇게 연주에 이제 혼잡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죠? 예, 정관 편관이니까. 그래서 주위에 이성과의 접촉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연주 그 일지에 그 해수에 지살이 있습니다. 지살이 있어가지고 연일지살이라고 하는데 연주일주에 지살이 있어서 이제 해외 출입, 이제 외국으로 왔다 갔다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변화, 변동 이런 거 이동수가 많은 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역업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예. 특히 이 사주는 용신이 수거든요. 용신이 수니까 그 다음에 희신이 금입니다. 물적으로 이제 그 해외로 그러니까 뭐 주류 납품을 한다든지 뭐 와인도 좋고 뭐 위스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주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오파 무역을 해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금이니까 예. 액세서리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파 해외 무역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왜냐면 본인한테 이제 그 용신 희신이니까 본인한테 건강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본인 기운을 이제 이렇게 반기니까요. 본인 일간을 반기는 그런 기운을 쓰면서 이렇게 발복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여명은 용인신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은 월주에 정사가 통근에 있잖아요. 예, 정사 이 불이. 예, 정사 불이 통근하에 있어서 비겁이 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비겁력으로 세력이 강합니다. 대신 이제 그 연주에 정관편관, 개수정관과 해수편관이 이게 또 견실하니까는 또 통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극을 하면서. 예, 그래서 중화사주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적잖아요. 그죠? 예, 개수는 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해수를 만나면서 편관인데, 그죠? 해수는 그 입동대설,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양력. 그래서 꽁꽁은 이 자수화보다는 얼음이 아니기 때문에 본 명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물이죠. 얼어버린 물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예, 이 왜 다행이냐면 이 정사가 이거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워서 이 사주가 강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통제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극을 제대로 해줘서 설기를 시켜서 중화사주. 그래서 해수 지장간에 있는 임수죠. 예, 임수, 해수 지장간에 그 임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임수를 용신으로 써야 됩니다. 예, 임수를 용신으로 쓰고요. 용신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금을 희신으로 써서 일간의 그 비겁 힘이 왕한 그 화기운을 설계해야죠. 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 기운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임수를 써서요. 수국화 해줘야 되고요. 또 금을 이제 희신으로 써서 희극금해서 예, 이렇게 설기를 시켜줘야죠. 네. 이 중화가 제일 이상적인 거죠. 이 중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시켜야 바람직합니다. 병신 여명일지는 일지형충입니다. 즉 인신충, 그 다음에 인사신형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인신충, 그 다음에 인사신형, 인사신이죠. 예, 인사신형 이렇게 형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과 이제 충돌은 뭐 감수해야 되고 이제 별거하면 유리합니다. 주말부부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식덕은
용신이 힘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신이 임수인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개해 연주에 해수 지지장간에 임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용신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식덕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식상 사주 여명인데 잘못 이제 이해를 이제 하면 그러니까 오해를 해버리면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이 자식인데 난 자식이 없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예. 용신이 유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을 용신으로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상계 언급처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덕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용신유기로. 그러나 이제 일지형충 아까 인신충, 인사신형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문제는 충형을 맞아서 자식과 뜻이 맞지 않고 별거합니다. 유학 보내야죠. 예. 그래서 무식상 여명이 자식운이 이제 이렇게 반융반기란 거죠. 맞죠? 예, 반융반기를 하잖아요. 용신유기로 자식덕이 있는데 일지형충으로 또 자식하고 뜻이 맞지 않으니 이것은 반기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유학을 일찍 보내서 본인과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냥 떠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그런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 가까운 데 두고 이렇게 또 이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식을 돌보고 그렇게 영어 공부시키고 외국어 공부시키고 그렇게 유학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여명은 사주팔자의 재물복은 평범해요. 사주팔자상의 재물복,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이제 또 잘 만나서 이걸 종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걸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사주상에 아무리 재물복이 좋아도 대운을 잘못 만나서 또 흉하면 불복하지 못합니다. 재물운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 사주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주상의 재물복은 이 여명은 평범해요. 보통입니다. 아까 여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평범한데 이 병신 여명일주는 대운을 전반적으로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년 말년 재물운이 모두 대기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예, 이 대기란 거 만나는 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무식상 여명이 남명으로 바꿔도 이 사주 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 사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특히 말년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좋으니까 쓸 만큼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감사히 우주 질서에 감사하면서 이제 행복을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삶도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식상 사주 남명을 보겠습니다. 임술, 갑진, 을류, 무인입니다. 해우는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병술, 신해, 임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을목일주죠. 을목일주인데 을목일간 중에서 을류 일주인데 이 제다신약이죠. 왜냐면 이 진이 을목 기준에서는 정제죠. 이게 정제입니다. 이게 정제. 이게 정제. 그 다음에 무토. 요 무토가 또 정제입니다. 요게 정제입니다. 이게 정제. 그 다음에
요 술토가 정제죠. 요것도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다신약이죠. 예, 정제. 그러나 사주팔자에 재물복이 제다신약 비겁력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재성의 힘이 이제 왕에서 내가 신약하죠. 이 을목일주가 신약한데 비겁의 힘이 또 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목이 을목입중에서는 겁재죠. 요게 겁재입니다. 겁재고 그 다음에 또 임목이 요게 또 겁재예요. 예. 이게 겁재입니다. 그런데 왜 힘이 세냐면은 간목, 을목 기준에서요. 간목, 그 다음에 임목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일간에서 보면은 겁재 있기 때문에 비겁력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제다신약인데 또 비겁이 또 두 글자가 받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다신약 비겁력은 재물복이 사주 자체가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풍부한 사주입니다. 예. 여기 나왔죠. 제다신약하지만 비겁 세력이 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신약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00에서 50에서 55 정도가 이제 중화사주라고 보면요. 중화사주라고 보거든요. 예, 이제 보통사주죠. 보통사주가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바람직하죠. 신강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요. 근데 요거는 한 40 정도 되니까, 예, 전반적으로 40 정도 되니까 중화에 가까운 신약이죠. 예. 아무튼 신약한 건 맞습니다. 예. 겁재, 월주에 있는 간목이죠. 간목 진토 지장간에 이제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을목과 통근했죠. 그러니까 이제 투관한 거죠. 그래서 이 겁재 간목이 견실하게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또 12운송으로도 관대에 놓였어. 관대, 권록, 제왕의 에너지가 센 거 아닙니까? 이제 제왕이 피크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죠. 그 다음에 시제 임목도 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돼 있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이 무토가 이제 투관되었죠. 그래서 무인시주도 무인이잖아요. 시주가 무인시주도 제왕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기운이 최고로 센 거죠. 그래서 비겁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다신약해도 예의적으로 비겁력이 강하기 때문에 재물복이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풍부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연주 천간에 임술 이렇게 있었죠. 임술 여기서 그냥 쓰면서 직접 위아래로 올리면 또 이렇게 번거롭죠. 임술 연주거든요. 근데 천간에 임수가 이게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인인데 이 정인이 술토 지장간에 신금 정화 무토가 있으니까 통근하지 못했죠. 예, 통근하지 못해서 그래서 임수지만 수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또 특히 12운송으로 묘에 놓여서 일간인 을목을 수생목화서 이렇게 생조하는 데는 미약합니다. 한편 을목 일간은 재성 토를 만났죠. 술토를 만났죠. 이 토를 만나서 이제 토를 목극토 해서 이제 극하죠. 이제 간목도 극을 하죠. 월주에 있는 간목이 또 극을 하죠. 그래서 이 설기를 심하게 당해서 일지에 유금평간이 있지 않습니까? 을유니까요. 을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이제 갑진이 있죠. 놓여 있죠. 이
간목이 이제 겁세가 되는 거고, 진토가 정제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을, 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일간이요. 예. 을목일간이잖아요. 그런데, 일지에 이 유금이 근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편간이잖아요. 그래서 일간을 극해서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용신은 목을 써줘야 됩니다. 용신은 목을 삼아서 일간을 생조해줘야죠. 목으로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수를 희신으로 써서 왕한 이 토기운이 또 왕하잖아요. 예, 정제기운이 제다신약이니까요. 그죠? 예, 진토 요게 예, 진토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또 시간에 또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그죠? 예, 무토가 딱 잡고 있고 무인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토 이렇게 그 정제가 3개나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그 통제해야죠. 그래서 왕한 토기운을 이제 그 설기시켜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 목을 용신으로 삼아서 토가 이제 목이 토를 보면서 목극 토해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일간을 이렇게 생겨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수를 용신으로 해서 수생목 계속해서 그 신약한 그 을목일간을 그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그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친 이제 해설을 보면요. 명암 제다 혼잡이죠.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다 혼잡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정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명암 제다 혼잡이라고 해가지고 남명에게는 당연히 이제 그 재성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와 해로하기 어렵다. 예, 어려운 사주입니다. 이제 용신의 기운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용신이 목이잖아요. 근데 목이 그 간목, 그죠? 예, 간목의 세력이 강하죠. 아까 그 다 설명드렸죠. 예, 투간돼 있다 그랬죠. 예, 투간돼서 용신인 이 간목이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예, 간목이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덕은 또 있습니다. 요런 사주입니다. 예. 사주상 직업은 비검용신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비검용이죠. 아무튼. 그래서 봉급생활자는 안 맞아요. 예, 비겁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꺼립니다. 예, 그래서 심한 구속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영업을 해야 되고요. 프리랜서가 잘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용신이 목하고 이제 희신이 수니까 목이니까는 뭐 건설업 같은 거 이렇게 수주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수가 또 희신이 되니까 이제 프리랜서 무역업 아까 이제 뭐 얘기했듯이 뭐 와인 이런 거 요새 많이 유행하니까 예, 코비드 시절에 앞으로도 이제 와인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와인 이런 그 주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납품하고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수주 받아다가 중간 납품하는 거라고 하죠. 이런 오파 같은 거 하면 잘 맞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비겁 기운이 세기 때문에 자기 주관 고집이 세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심, 승부욕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설명했죠. 예,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이런 사주는. 예, 직장 생활을 억지로 하면요. 이런 사주가 이런 걸 모르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주변 사람하고 불화다툼 잦고요, 당연히. 명주도 또 고통을 받죠. 이 사주 명주의 주인도요. 그러니까 불리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영업, 프리랜서, 특히 용신, 목하고 이제 이신인 수하고 잘 맞는 거 이런 자영업을 하면은 유리합니다. 이 사주상 재물복을 보면요, 아까 풍부하다고 했죠. 사주상 재물복은 아까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제다신약 비검력이죠. 제다신약 비검력으로 풍부해서 그리고 이제 대운을 또 이제 만나면서 재물운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명주가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41세니까는 2022년에 기유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기유대운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기유대운이. 예. 그래서 기유대운이 이제 21세 2022년에 정미, 그 다음에 무신, 정미, 무신, 기유대운을 맞이했습니다. 이민년에. 그 중면 재물로는 좀 다사다난해요. 운이 이제 불리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주 원국에 연주, 월주에 백호살이 2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큰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티고 극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신의 대운부터 신의 임자 이 대운을 51세부터 이제 말년 대운을 이제 40대 중반부터 이제 맞이하는데 51세에 이제 경술 대운을 맞이하면서 요때부터 이제 특히 신의 임자 요때 20년 동안 말년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주상 재물복하고 대운상 재물복을 총체적으로 보면 재물운이 좋은 사주입니다. 상 재물복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고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어요. 사주상 재물복이요. 그런데 대운이 반기라잖아요. 이제 중년에는 이제 좀 가난하 어렵지만 말년에 또 좋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재물운은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무식상 사주이지만 발복하는 명조를 여명 먼저, 남명 먼저 이렇게 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